자, 그러면은 먼저 당뇨병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까먹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시간에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설명이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추후라도 한 번씩 까먹었을 때 다음에 순서로 하세요. 자, 링크에 있는 이 콜렉 가지고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스 1의 경우라면은 케이스 1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과, 즉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게 복습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 까먹어 버리면은 뭘 다시 실행을 시켜야 할지도 모를 테니까 그 방법으로 하시면은 추후에 뭐 몇 달이 지나더라도 뭐 몇 달은커녕 몇 초가 지나더라도 까먹었으면은 그 순서대로 아 이렇게 실행이 됐구나 하면서 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당뇨병이 있다, 없다라는 분류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당신은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없습니다. 이 분류의 최종적인 목표는 명확하게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의사결정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구가 반쪽이 나더라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단 있게 딱 명확하게 하겠어요. 근데 애매모호한 거, 뭐 외교적인 결과, 뭐 정치적인 결과, 뭐 애매모호한 거 나오면은 안 되겠죠. 뭐 10명 중에 7명만 살고 3명은 살지 못했어요. 뭐야, 긴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yes인지 no인지 분류하는 모델로서 우린 사용할 걸로 K, nearest neighbor라는 한국말로 하면은 K, 최근접 이웃이라는 분류 모델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아무래도 같은 작업을 유사한 다른 모델로 또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니까 또한 우린 작업을 분류를 할 수 있는 랜덤 포리스트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안 까먹겠죠? 분류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알고 싶은데 모델로 두 개 기억하세요? nearest neighbor 또 랜덤 포리스트 요걸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다. 이해하고 나서 이제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고 앞에 방식으로 쭉 실행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머신러닝은 여러분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사실 간단한 거예요. 이미 모델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데이터 넣는 방법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확도 확인하는 방법 정도 알면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머신러닝을 원할 때는요. 알고리즘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받아들이셔야 할 게 여러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즉 하드웨어, GPU의 한계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또 하셔야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콜랩을 열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 모델 K Neighbor Classifier 그리고 두 번째 모델 Random Forest Classifier를 사용해가지고 쓰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케이스 1 K Neighbor Classifier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주석으로 우물정자 있으면 주석이니까 이 부분은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메모 역할만 합니다. 주석으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실행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학습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줄에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있을 경우 요거 numpy라고 있는데 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import 하는데 그것을 as np 해가지고 이제 줄여서 쓰는 거예요. numpy를 우리 numpy 스펠링 다 안 쓰고 그냥 한글의 민족이니까 스펠링 틀릴 수도 있으니까 np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역할이 뭔가? 예를 들어서 K Neighbor Classifier의 경우는 자 여기 맨 아랫줄에 있죠. From sklearn 우리가 사용하는 sklearn에서 거기가
가지고 있는 neighbors라는 하위 라이브러리에서 import 해가지고 k neighbor classifier를 가져와 씁니다. 이러는데 이게 분류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근본적인 개발 학습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역 어셈블리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요 우물정 하면은 주석 처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K 네이버 클래스파이어 있는 부분에서 우물정 딱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코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컴퓨터가 싹 지나가 버리니까. 자, 제일 핵심적인 요거를 없애버리고 나서 여러분들 쭉 내려가지고 18번째 부분, 18번째 부분에 케이스 1 모델 학습 부분에서 자, K 네이버 클래스파이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쭉 하고는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거 이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 하게 되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name error라고 딱 나오면서 name error 내용 K neighbor classifier is not defined 이게 없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델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K neighbor classifier가 없으니까 모델을 안 주니까 처리를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가가지고 조금 전에 주석 처리한 부분을 주석을 해제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고 나서 다시 방금 전에 곳으로 가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조금 전에 K 네이버 클래스파이어와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오류를 얘기하지 않죠. 그 다음 해결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엑스트레인이 정의가 안 됐다. 엑스트레인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실행을 안 시켜줬으니까 그런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 방법 또는 개발 학습 방법에도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거는 지식 자체가 인프라니까 개발 학습 방법 또는 개발 방법으로서 역 어셈블리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결과 나오게 이미 코딩된 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안 되게 없애버리고 나서 그게 역할이 뭐고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PC들은 다 기본적으로 IBM 호환으로 이제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뭐 IBM 호환 이런 말조차도 안 하고 그냥 PC라고 하는데 원래 컴퓨터 딱 했을 때 삑 하고 나오는 그 바이오스 부분을 원래는 그 IBM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거기서 특허를 낸 건데 그 코드를 당연히 공개하지 않죠. 공개하지 않으니까 다른 호환 업체에서 시도한 방법이 역 어셈블리 결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이미 나온 걸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실행하면서 하나씩 없애보고 이게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으로 결과에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나중엔 더 이상 IBM이 이거 바이오스는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게 돼버렸죠. 왜냐하면 코드는 완전히 다른 게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호환 PC 만들어지고 다 PC IBM 호환 기종으로 쓰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다 코딩이 된 거니까 먼저 물론 설명을 한번 쭉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분이 또 계실 거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언어의 문제고 언어가 가진 한계성.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여러분의 뇌와 저희 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범용적 차원에서 학습으로 한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 처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1, K-Neighbor Classifier를 사용할 경우 import numpy as mp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 처리를 위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import pandas as pd 판다가 바로 데이터 처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해요.
판다스를 역시 줄여가지고 PD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판다스를 여러분이 데이터 처리하는구나.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7번째라고 되어 있는 7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자, 데이터, 즉 데이터 가져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판다스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전에 판다스를 PD 이랬죠. PD라고 줄였으니까 PD, 즉 이게 바로 판다스잖아요. 판다스에서 read, 읽어라, CSV 파일을, 그래서 diabetes.csv 파일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자,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읽어가지고 데이터, 갖고 온 거, 판다스로 읽은 CSV를 데이터라고 이름했는데, 이 데이터를 헤드 함수로 첫 5줄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 5줄, 1, 2, 3, 4, 5, 5줄을 이제 보여주는데, 만약에 좀 전에 어셈블리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정말 판다스가 그래? 그러면 이걸 딱 주석 처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이미 한번 이 런타임은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 안 되게 하고 싶으면 한번 런타임 다시 시작을 딱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초기화 중 한 다음에 다시 런타임이 실행이 됐다면 이제는 자, 이거 판다스 주석돼 있으니까 못 읽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멀쩡하게 실행됐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실행을 시키면은 자, 안 돼요. PD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판다스가 없으니까 아예 이렇게 데이터를 못 읽었구나. PD 리드 CSV를 못 읽었구나. 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다스가 하는 역할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줄, 여기 주석 처리한 거는 넘어가도 됩니다. 자, SK런의 프리프로세싱. 한국말로는 전처리한다. 전처리. 뭘 전처리 하겠어요? 모델 작업 전에 뭔가 처리를 한다. 그럼 왜 전처리를 하겠어요? 모델 학습 그냥 시키면 되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로 import standard scaler. 그러면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뭐냐? 여러분들이 쭉 내려가지고 보시면은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뭐다? 라고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자, 우리는 당뇨병이 있으면 1, 없으면 0인데 그 수치값으로 나오기 좋게 전처리 작업을 하면은 더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에는 특성들의 평균을 0, 분산을 1로 스케일링 한다. 즉, 정규 분포로 만든다. 이랬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셨을 테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온 정규 분포의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정상적인 분이라면 다 까먹었을 거고, 따라서 여기서는요, 요 정규 분포로 스케일링 하는 거를 일단은 안 할게요. 안 하고 나서 먼저 정확도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한번 스탠다드 스케일러 작업을 해줄 경우 정확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역시 수학 시간에 졸았어도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주석 처리하고 정확도 높일 때 다시 살려가지고 좀 전에 보신 걸 작업을 할게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SK런의 매트릭스에서 import 해주기를 classification report 이렇게 있는데요. 요건 그럼 뭐냐? 여러분들 분류한 것을 시각화해가지고 프린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컴퓨전 매트릭스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안 사용하니까. 코드는 짧을수록 간결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 classification report가 하는 역할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단에 넘버 10 부분 보시면은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해달라고 넣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리포트 형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다 실행한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거 뭐였지? 이러면 그냥 주석 처리 찍 하고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시켜 가지고 이게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관계된 것들 실행하고 나서 딱 이 부분 실행시키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리포트를 못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제 중요한 개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는 주석 해제하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앞서 강의 안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바지 경우처럼 데이터 가지고 트레인을 시켰는데 완전히 이상적인 모델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오버피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걸로 나눠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건데 그 작업을 이 SK런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SK런에 어디 있는지 모델 실렉션이라는 곳에 거기서 트레인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릿 요거는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딱 한 줄 쓰면 된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요거 하나만 딱 해줘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23번째 부분에 케이스 1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옵션을 잠깐 보면은 여기에 X 그리고 Y라고 트레인 그리고 테스트와 관련된 X, Y 값 넣어주고는 테스트 사이즈,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0.2라는 말은 20%, 즉 테스트 데이터 하는 거, 트레인 데이터에서 20%, 즉 전체 데이터에서 20%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 아래 9번째 보면은 마찬가지로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써요. 트레인 테스트 똑같죠? 그리고 X, Y하고는 테스트 사이즈, 자 테스트 데이터 셋은 20%다. 다음 랜덤 스테이트, 랜덤하게 어느 정도로 해줄 거냐 이 수치값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면서 뭐 튜닝을 해줄 수 있겠고 여기서는 그냥 0, 0 넣었는데 뭐 바꿔 보시고 테스트를 하시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형태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한번 여기 한글로 설명한 것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요점은 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줘야지 이상한 청바지, 모델만 입는 청바지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줄 from sk런에서 import matrix라고 있어요. 자, 이 매트릭스를 불러온 이유는요.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자, 그 케이스 2에서는 풀로 쓴 게 있는데 자, 여기 세 번째 줄 보세요. from sk런에 조금 전에 이 매트릭스죠. 매트릭스에서 쓰려는 게 뭐냐면요. accuracy score 얼마나 예측도가 정확한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불렀어요. 이 코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이 매트릭스 그럼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석 처리해가지고 9번째 모델 학습 다시 보시면은요. 이제 매트릭스 주석 처리해 버렸으니까 이 매트릭스 있는 부분에 밑줄이 찍 그어지면서 매트릭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accuracy 스코어가 없으니까 정확도를 도무지 이렇게 표현을 못 해주는 겁니다. 정확도 accuracy 스코어를 지금 표현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k런에서 import matrix를 썼다. 그를 통해 가지고 accuracy 정확도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모델 K-Neighbor Classifier를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갑시다. 자, 케이스 2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사용할 경우니까 이제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데이터셋 가져오기는 이제 이해되시죠? 어디서? 판다스에서. 여기 판다스에서 이 작업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데이터에서 헤드 해가지고 5줄 보여주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데이터, 이거 역시 판다스와 관계된 것이죠. 데이터가 뭐예요? 이 가져온 거, 요 데이터에서 describe 메소드를 써가지고 뭘 하냐면은 통계량을 요약해가지고 쭉 보여줘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mean, 영어로 mean은 평균이 뭔지는 뭐 아시죠? 그다음에 STD,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요, 여기 이렇게 설명해 썼어요. 표준 편차. 자, 역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죠? 표준 편차가 뭔지. 이거는 뭐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분산을 제곱 구분한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요거 그럼 왜 해요? 요 기본 통계 세부 정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머신러닝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게 돼 버려요. 아, 전처리로서 쫙 봤더니,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데이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뭘까? 자, 한번 딱 끊고는 한번 항목들 보시면서 데이터 중에서 의미가 없는 게 뭔지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미니멈 부분에서 임신 부분은 0이라고 돼 있는데, 임신은 0일 수 있죠? 그죠? 임신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미니멈 부분에서 글루코스 부분에서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이거 죽은 사람이죠. 그죠? 그다음 블러드 프레셔, 이것도 0.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죠. 0. 스킨 티크니스 유령이에요. 피부가 0. 인슐린 0. 이런 거. 그다음 BMI 체질량 지수, 이것도 유령에 대한 정보겠죠. 살아있는 생체적인 인간의 정보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다루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0이 의미가 아예 없는 결집값으로 된다는 것을 처리를 해줘야지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좀 전에 잘못된 0값, 임신은 0일 수 있지만 글루코스, 블러드 프레셔, 스킨 티크니스, 인슐린, 체질량 지수, BMI는 이 0이라는 숫자를 not a number 라고, 이게 숫자가 아니라고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replace 메서드를 써가지고 not a number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 데이터 카피라고, 데이터 카피에서 요거를 데이터 언더바 카피라고 해주고는 좀 전에 문제가 됐던 결집값 데이터, 글루코스, 블러드 프레셔, 스킨 티크니스, 인슐린, BMI 요 데이터를 리플레이스 해주기를 0을 숫자 아닌 걸로 바꿔줬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확인차 프린트 해가지고 요 데이터 카피 이제 바꿔준 것을, 너린 것을 한번 보여달라 이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프레그넌시 0일 수 있어요. 임신 안 할 수 있어요. 다이어베디스, 페디그리 펑션, 가계력, 예, 우리 집안에는 당뇨 없을 수 있어요. 에이지 0살, 뭐 애기 0살일 수 있죠. 즉 신생아죠, 신생아. 한국에서는 그 태어나자마자는 1살이지만은 여기는 신생아. 그 다음에 결과 0일 수 있죠. 0이라는 거는 그 당뇨 없다라는 거니까 요 형태는 조금 전에 유령의 정보를 취급했던 요 형태보다 더 다듬어진 정보가 되는 것이죠. 요 작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리플레이스 했어요.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이것을 not a number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는요, 이 not a number라고
나와 있는 이 결집값을요. 아, 그럼 뭘로 바꿔줄까? 자, 이거를 뭔가 숫자를 넣어주긴 해야 될 텐데 이럴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일 쓰기 쉬운 방법이 아, 그래, 그냥 평균으로 탁 퉁쳐버리자. 또는 뭐 미디언 중앙값으로 퉁쳐버리자. 뭐 또는 중위수 같은 걸로 퉁쳐버리자. 이렇게 해주면 차라리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분들이 아,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전처리라는 거 하는 게 머신러닝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전처리를 안 하면 안 되냐? 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처리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도가 팍 떨어지겠죠. 자, 한번 그걸 봅시다. 어떻게 정확도가 달라지냐면은 우리는 가져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위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카피해 가지고 데이터 언더바 카피라고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전처리 작업을 조금 전에 한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버리고 자, 여기 x 값 이제 모델에 이건 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전처리 안 할 경우를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먼저 보여드립니다. 전처리를 한 상태에서 데이터 카피하게 되면은 자,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다시 이렇게 주석을 해제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야지 이게 돌려지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있는 요 셀을 실행을 시켰어요. 이때 이제 X에 바로 전처리한 데이터 언더바 카피로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1 케이스 1 훈련시키고 그리고 모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정확도를 보면은 0.83이 나와요. 그런데 다시 이 데이터 언더바 카피가 아니라 전처리 안 한 거에 뭐겠어요? 그냥 데이터죠. 데이터 가져온 요 데이터로서 훈련을 시킨 게 이제 데이터로서 훈련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다시 실행을 시켜가지고 보면은 정확도가 위의 과정들 다시 실행시키면서 정확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출력을 하잖아요. 0.77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0.77이나 뭐 0.83이나 50보 100보인데 뭐 굳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가 뭐 경마 승부 예측 같은 경우 돈이 오가는 걸로 한번 해봐요. 경마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경마에 대한 기록들이 마사회에서 다 제공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70% 80% 정도 뭐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도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 경마를 머신러닝으로 하기에 어려워요.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확도가 아주 높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말 그냥 골라가지고 사람이 한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전처리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전처리한 데이터 언더바 카피로 돌려놔줬고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로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석 작업을 이제 다시 해제했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SC 스탠다드 스케일러 언더바 X라고 해줬는데요. 요거를 여기서 해주는 이유는요. 다음 시간에 할 장고 앱 부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스탠다드 스케일러 작업한 것을 이제 처리를 해줘가지고 당뇨다 아니다를 이제 예측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안 해버리면은 이 지금 머신러닝 모델 작업의 경우는
장고에서 건강한데도 다 당류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요 셀로 와가지고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거는 X 그리고 Y를 지정을 해줘야지 돼요. 왜? 트레인 테스트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 X와 Y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X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때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X는 뭐냐면요. 데이터, 당뇨병 데이터에서 아웃풋, 당뇨다, 아니다. 이 부분만 드랍, 제거하고 나머지 변수만 가져올 거고요. 그러면 Y는 당연히 이제 제거했던 아웃풋이 되는 거라고요. 그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그 작업 표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 아웃풋 변수만 드랍한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쓰는 게 이 드랍이라는 함수예요. 드랍이라는 메소드. 자, 우리가 전처리한 데이터 언더바 카피에다가 드랍이라는 메소드로 뭘 드랍하냐? 아웃컴을 드랍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줬어요. 그리고는 엑시스는 1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뭔 말이냐? 자, 이 엑시스가 1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여기 프레그넌시스, 글루코스, 블러드 프레셔 등등등 있고 여기 아웃컴이 있었잖아요. 아웃컴 여기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 아웃컴이 있었죠. 그리고 Y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아웃컴. 자, 당뇨도 아니다. 이 아웃컴 변수가 있는 요 자리, 요 줄, 열에서 아웃컴을 드랍, 제거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엑시스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행에서 요쪽 줄로, 요 행줄로 있을 경우는요, 그때는 엑시스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엑시스 1, 0.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 뭐 이해가 어려운 거 아니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아웃컴은 바로 요 열에 있었던 아웃컴을 드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핏 트랜스폼은요 핏하고 맞추는 거랑 트랜스폼 변형하는 것이 결합됐어요. 그걸 가지고 그럼 뭘 하냐? 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것을 핏도 하고 트랜스폼도 해달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바로 데이터 언더바 카피 우리가 전처리했던 데이터에다가 아웃컴 드랍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걸 바로 X라고 한 거죠. X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랍 제외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이 X에는 드랍 제거했는데 바로 다시 확인차 프레그넌시스, 글루코스, 블러드 프레셔 등의 것이 즉 아웃컴만 없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X의 헤드 부분 보자고 하면은 돼요. 그러면 헤드 함수가 뭐였죠? 여러분들 했었는데 당연히 다 까먹었죠? 장장 몇 분 전에 했으니까 바로 헤드 함수로 첫 5줄 보기니까 이렇게 아웃컴이 제거된 X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레인하고 이제 테스트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X랑 Y를 지정해야 되는데 X에는 결과, 그 다음에 Y는 그냥 결과 그 자체 이렇게 지정을 하는 방법을 보신 거예요. 그럼 Y도 한번 볼까요? Y는 어떻게? Y는 그냥 아웃컴이죠. 아웃컴 어디에? 데이터에 있는 아웃컴이다 해가지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도 우리가 잠깐 봤던 X트레인, X테스트, 테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 또 Y도 트레인과 테스트 형태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딱 아주 간단하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가지고 X 지정한 X 아웃컴만 뺀 거, 그 다음 Y 아웃컴 있는 거,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 지정해주고 랜덤 스테이트 값 지정해줘가지고 요거 딱 한 줄로서 우리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로 튜닝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모델 학습. 이외로 간단해요. 모델이 쓸 거는 이제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쓸 건데 N 네이버. 요거는 뭐냐면은 N 그 숫자 뭐의 숫자 네이버 근접한 것들의 숫자를 뭘로 지정을 해줄까?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기본은 5인데 한 11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트레인, X 트레인과 이제 Y 트레인을 피팅 작업을 해가지고 즉 당뇨병 데이터죠. 아웃컴만 없는 요 X 트레인 그리고 실제로 우리 데이터셋에 있는 당뇨병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피팅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이제 딱 시키는 거예요. 모델에다가. 너무 간단한데 KNN 그래서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에서 피팅 이걸 맞춰봐봐. 그래가지고 당뇨병 데이터들 아웃컴 뺀 거, 그다음에 아웃컴 이렇게 요거를 딱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게 제대로 되는지 프레딕트를 통해 가지고 즉 프레딕트 할 거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KNN이죠. 그거를 프레딕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 X 테스트를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Y라고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나온 당뇨 있다 없다를 앞서 우리가 임포트했던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함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앞에서 했잖아요. SQL 매트릭스의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 함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테스트로서의 Y 테스트 당뇨 있다 없다 테스트로서 그 다음에 테스트로서의 X 테스트 값을 Y predict KNN 라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또 하나 accuracy score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확도가 얼만큼 된다 0.83이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저장한 걸로 클래시파이어 피클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SC 피클 이렇게 해가지고 덤프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로 받기 위해 가지고 셀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여기다가 그냥 써도 되는데 다시 GC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쓰기 위해 가지고 구글 콜랩에 드라이브 해가지고 마운트 컨텐트 드라이브에다가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에다가 클래시파이어 그다음에 SC 피클 요거를 이제 저장해 다오 하고는 요거 이렇게 하면은 클래시파이어 하고 그리고 SC 피클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보시면은 이제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면은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장고에서 할 거는 이 클래시파이어 볼륨 피클 그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피클 가지고 작업을 할 거니까 이걸로 작업을 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작업을 좀 다른 방식으로 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건 바로 케이스 2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자 이제 요거 실행시키면서 한번 봅시다. 넘파이 가져오는 거 똑같죠? 판다 가져오는 거 똑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매트릭스에서 이제 accuracy score 가져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했던 거는 그냥 매트릭스만 갖고 왔는데 이렇게 accuracy score라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델로서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갖고 왔고 SK런의 앙상블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역시 가져왔고요. SK런 모델 언더바 셀렉션에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건 똑같죠? 테스트 우리가 케이스 1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 이거 똑같이 가져왔고 그럼 이제 데이터 셋은 데이터라고 같이 이용을 하면 되겠죠. 갖고 와주고 그리고 describe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시 통계 정보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 그리고 나서 28번째로 내려가가지고 케이스 2의 경우는 자 전처리 안 할게요. 전처리 안 하니까 데이터
에서 드랍해가 x는 아웃컴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엑시스 1 뭐라고요? 열에 있는 아웃컴. 그래서 엑시스 1이니까 이제 열에서 아웃컴만 뺀 거를 x라고 하고 전처리 안 한 그냥 데이터만 데이터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에서 드랍 아웃컴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y는 아웃컴이죠. 데이터 아웃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로서 결과만 뺀 거. 그리고 y는 이제 아웃컴이고 이거 가지고 똑같아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해가지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나눠줘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해주면 이제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처리도 다 빠진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정확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실행 케이스 2의 정확도를 보게 되면 0.79. 자, 전처리 안 하니까 당연히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요 케이스 2에 임포트 할 때 저 SK런 임포트 매트릭스를 이거 다시 추가를 했어요. 여기 추가를 안 하고 했더니 런타임 다시 시작 해가지고 추가를 요거를 안 하고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서 보면은 데이터셋 가져오고 쭉 요 매트릭스 갖고 와 달라고 하네요. 오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 매트릭스 가져와 주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 학습 다시 하면 이제 이번에 0.80 조금 이제 늘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런타임 이제 새로 돌리고 나서 또 보고 이래 보세요. 정확도가 조금씩 또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자 요거 모델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똑같잖아요. 이번에 사용할 건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를 RF라고 했고 앞서 한 것처럼 P 작업했어요. X 트레인, Y 트레인. 그리고 예측하기를 이번에는 이제 프레딕트라고 했어요. RF 이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의 프레딕트로서 X 테스트 넣어가지고 바로 에큐러티 스코어 정확도를 이제 Y 테스트 아까 그 다음에 Y 프레딕트 RFC 요거잖아요. 요거 똑같은 거 RF 프레딕트 X 테스트 넣은 걸로 해가지고 정확도 출력해 나오 이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케이스 1의 걸로 사용을 할 것인데 케이스 2는 자 형태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했던 케이스 1의 모델 학습과 형태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능하시리라고 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피클로 저장한 분류 모델 케이스 1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피클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장고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웹앱을 본격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